대념적용 교재 24쪽입니다. 신수진법 4념처 중에 법념처를 하고 있죠. 법념처는 5가지의 소분류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 소분류, 칠각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순서입니다. 오늘은 칠각지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도상류따, 그러니까 상류따니까야 제5권은 도상류따, 8정도를 말하는 도상류따부터 7가지 보리분법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도상류따 8정도의 본체 다음에 46번으로 나타나는 것이 각지상류따 7각지에 대한 경전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47번 상류따가 대념적용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 공부한 염처상류따거든요. 경전 편집자의 입장에서 보면 염처상류따, 사념처를 설명하는 염처상류따보다도 오히려 칠각지를 설명하는 각지상류따, 보짱가 상류따가 더 우선한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좀 기회를 잡아가지고 각지상류따의 전체 경전을 전체를 좀 다시 번역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이간 제가 어느 법회를 잡아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울서 8정도 특강을 통해서 도상류따는 다 경전 전체를 공부했고요. 우리 지금 부산법회 대념적용의 그 선결 과정으로 염처상류따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각지상류따 소속 경전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훨씬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대념적용의 법념처의 4번째 소분류 칠각지에 대한 공부를 개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쪽 중간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칠각지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칠각지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염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염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염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염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염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택법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택법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택법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택법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택법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택법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정진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정진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정진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정진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정진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정진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희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희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희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희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희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희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경한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경한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경한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경한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경한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경한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정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정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정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정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정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정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사각지가 있으면 나에게 안으로 사각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으로 사각지가 없으면 나에게 안으로 사각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가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분명히 한다. 일어난 사각지가 닦아져 완성되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한다. 이와 같이 혹은 안으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혹은 일어남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문다. 혹은 더 나아가 법이다 라고 사띠가 현재한다. 오직 암만이 있고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이제 부대하지 않고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칠각지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예, 칠각지에 대한 소분류 법입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칠각지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살리카 부부님, 우리 칠각지라는 이 교리를 어떤 주제에서 칠각지를 좀 알아봤던가요? 칠각지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래, 장애와 각지. 그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포함해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했던 거기죠.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5가지 장애라는 거하고 칠각지라는 거하고가 대응해가지고 채우고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설레가 법부님 말씀하셨지만 장애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고요. 장애, 이거는 어쨌든 우리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덮개가 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마음을 덮어가지고 마음이 덮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지. 이런 역할을 장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가 뭐 별건가? 바로 우리 마음이 장애라는 것에 막히고 덮여가지고 삶이 올바로 가지 못할 때 어떻게 이 장애를 제거할까? 아니면 내 마음을 어떻게 장애와 함께 하지 않는, 장애와 반대되는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해가지고 내 삶이 가야 하는 길로 올바르게 갈까? 뭐 요거 부처님 공부라고 하면 되겠죠. 그 개념을 경전은 장애와 각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가지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한 가지 공간을 하나를 놓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장애가 팽창을 했다라고 하면 각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에 장애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각지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대부분 배우지 못한 범부들의 상당수는 각지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없을 수도 있지, 뭐 오직 장애가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가 하면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한테 배워 가지고 내 마음을, 야 이거 이렇게 장애한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장애를 좀 밀어내고 내 마음을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할 때 그 올바른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각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각지라는 것이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내 마음 상태가 어때요?
방해받지 않고 덮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밝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경전은 장애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요. 장애는요, 첫째로 마음의 오염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오염원이다라는 것으로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는 마음의 오염원이에요. 이 장애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사실은 지혜가 뭔가요? 5가지 기능 중에 중심이 되는 거잖아. 마음을 도와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5가지 기능 또는 힘의 꼭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혜가 무력화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해 주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삶이라는 것이 아무도 내 마음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장애에 가득한 이 마음 따라서 퇴보를 거듭하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귀에 태어나거나 짐승에 태어나거나 지옥 가는 거지 뭐. 장애라고 하는 쪽에 아주 그 무섭고 나쁜 놈이에요. 그래 그 본질을 바로 지혜를 무력화하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5가지 장애를 뭐라고 경전은 말하냐 하면 전적인 무익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적인 무익. 아주 장애라는 건 어쨌든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장애는 무익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제 얘기 아닙니다. 부처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애에 대응해서 각지라는 것을 말하는데 각지는 뭐냐라고 하면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오염원이고 장애고 덮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각지에 대해서는 장애가 아니다. 덮개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장애도 아니고 덮개도 아니니까 마음의 오염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2번째로 명과 해탈로 이끈다. 또는 깨달음으로 이끈다. 또는 열반으로 이끈다. 이게 이제 몇 개 경전에서 요 주제를 말해주는데 아무튼 어떤 경전은 각지는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다. 그리고 명과 해탈로 이끈다. 어떤 경전은 장애 덮개가 아닌데 깨달음으로 이끈다. 어떤 경전은 장애 덮개가 아닌데 열반으로 이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경전이 그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달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실현된 그 자리가 열반이니까 같은 얘기죠. 어쨌든 이제 각지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장애를 밀어내서 내 마음을 각지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지로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어서 오염원이 아닌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 이러한 각지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 각지가 어떻게 내 삶을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니까 그냥 1단계로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을 장애를 밀쳐내고 각지로 채우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각지가 팽창하는 만큼 내 삶은 장애가 줄어들고 덮개가 줄어들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뒷일은 각지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죠. 자,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로 내 마음을 채울까? 요거 칠각지가 직접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칠각지 요거는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자, 장애라는 것은 지혜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각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하지 장애를 밀쳐내고 마음을 각지로 채우는 이 역할이 각지한테 부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지 자기 스스로 장애를 밀쳐내고 마음을 차지하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누군가가 대신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를 밀어내주는 만큼 그 빈 공간은 각지로 채워지는 거죠. 요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 자, 이때에 이제 경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장애는 이렇게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데, 무익 덩어리경도 있고 유익 덩어리경도 있고 그래요. 두 개의 경전은 여기에 대응하는 얘기를 했죠. 전적인 유익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장애라고 하는 요것이 전적으로 무익 덩어리인데 전적인 유익 덩어리라고 하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전적인 무익 덩어리가 하여간 무언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하는 일은 뭐겠어요? 바로 각지가 하지 못하는 장애를 밀어내가지고 마음을 각지로 채우게 하는 그 일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하니까 전적인 유익 덩어리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 안에서 경전은 전적인 유익 덩어리는 사념처다 라고 정의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기본적으로 그냥 장애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세간 사이에서는 부자도 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이러지만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깨달음으로 이끌자,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쪽으로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념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띠라는 이 기능, 마음을 도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사띠라는 기능을 힘있게 하는, 확립하는 곳으로의 사념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 사념처를 닦아나가면 그것이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줍니다. 장애가 밀려하는 만큼 마음은 각지로 채워지고 오직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만 해주면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각지가 삶을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사념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죠. 사념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사념처는 말 자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이란 말 자체가 사띠를 확립하는 거, 사띠를 준비하는 거,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가잖아.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 삼매에 든다고요.
그리고 그 산매를 심화해 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삿띠를 강화하고 산매를 만들면 또 한 가지 이어지는 일이 있죠. 뭐가 생길까? 지금 그 얘기 말고요. 여기 지금 요 주제 안에서만 보지 뭐. 사념처가 뭐 하는 거냐면 장애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장애가 뭐 하는 놈이야?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놈이잖아. 장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잖아. 이정 부분이 명을 맞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은 빤냐? 지혜를 강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 삿띠 사마디 빤냐? 염, 정, 해라고 하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 기능, 이 힘을 세 가지를 동시에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사념처가 결국 삿띠에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념처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장애가 사념처가 작용하는 만큼 마음은 칠각지로 채워져 가는 거죠. 만약에 사념처가 장애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요만큼 장애를 밀어냈다라고 하면 요만큼 각지가 되는 거죠. 요걸 더 밀어내서 요만큼 장애를 밀어냈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각지가 되는 거죠. 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념처하고 칠각지라는 것은 사실은 장애와 각지가 대응해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거만큼이나 사념처가 얼마만큼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만큼 칠각지는 팽창하는 거죠. 사념처하고 칠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요 개념을, 그러니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념처는 사념처고 칠각지는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념처하고 칠각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장애를 밀어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각지가 팽창해서 팽창한 만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느냐. 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사념처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사념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하면 위네이아롭게 아비전 우하나상, 간탐과 고뇌가 제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 이 사념처의 몸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요거 뭔가요? 사띠마 하면은 사띠를 가진 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띠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개념이잖아요.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을지 발견하는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뭐 하는지, 거기에 마음이 몸 데리고 지금 뭐 한다고? 요렇게 그거 알아차리는 게 사띠죠.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사띠마, 사띠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러면 발견했다라는 데서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삼파자나라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지, 바른 알미다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바르게 안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걸까? 자,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이제 호흡 수행 이러면은 호흡 수행에는 발견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호흡을 놓쳤거나 호흡을 붙잡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호흡 수행하는 경우 우리 수행이야기니까. 그러면 일단 발견했더니 그 발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내 마음이 지금 호흡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호흡을 놓쳤다.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러면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는 요 상황은 어때요? 틀렸어? 이렇게 알아야 되죠. 틀렸다라고 알아야 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호흡을 잘 잡고 있어. 지금 보니까 사띠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아, 이건 옳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가 바르다라는 기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때에 호흡 수행을 한다라는 기준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호흡 수행자가 어떤 형편에서도 호흡을 놓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요런 옳다 그르다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발견된 마음 상태를 판단하는 거. 요게 삼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라고 하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 이렇게 말하죠. 판단의 기준은 호흡이다. 이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피라는 것은 뭐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이건 어쨌든 노력이에요. 근데 수행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사띠가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 아, 이건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요? 틀림? 우리가 보통 그름이라고 쓰고 있죠. 옳다 그르다.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잡고 있어. 아, 이건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음을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노력에는 불교적으로 노력은 옳음을 유지하는 것에서 끝나질 않아요. 옳음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이 곁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경전은 바른 정지, 바른 노력이다라고 해서 정정진이라고 말을 해요.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호흡을 보자라는 요 이어보는 자라는 개념이지만 그 호흡을 잘 이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액션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피 삼파전을 사띠마 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옳음은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을 하자. 요게 구체적 액션인 거예요. 사념초 수행에. 그리고 불교 안에서 수행에 대한 구체적 액션은 요게 다라고 보아도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념초인 거야. 이게 사념초인데 여기서 보았지만 사념초하고 칠각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 대응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 칠각지의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칠각지는 바로 이런 장애가 아니고 덕계가 아니어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삶을 이끄는 그런 어떤 것들인데 7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7개가 첫째가 뭐냐 하면 염각지가 있어요.
둘째로 택법 가치가 있어요. 셋째로 정진 가치가 있어요. 넷째로 희 가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경한 가치. 여섯 번째로 정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가치가 있어요. 이런 칠각지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수행의 중심 개념, 이 개념이 설명되기 전에는 사실은 칠각지는 어려운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사념처하고 칠각지는 같이 가는 거다. 요 개념. 그래서 그 사념처와 칠각지는 겹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죠. 영각지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영각지 뭔가요? 사띠라고 하는 각지죠. 사띠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장애 아닌 상태, 덮개 아니어서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요소인데, 그 요소 7가지 중에 첫 번째로 사띠라고 하는 요소다. 요거죠. 그 사띠라는 요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념초에서 사띠하는 자라고 말하는 요거하고 내용이 같죠. 요게 칠각지하고 사념초가 겹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택법가치라고 했는데, 택법이라는 요거 무슨 말이에요? 법을 선택하자? 뭐 원어로도 이렇게 설명이 돼요. 법을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사한다,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삭제해가지고 발견했는데, 발견된 지금 요 상황이 잘하고 있는 거요? 못하고 있는 거요? 라고 선택하자? 아니면 보고 있는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거. 요 개념이 택법각지라. 이거 택법각지에 대해서 어렵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경전은 사실은 그렇게 알려줘요. 그 개념 뭐 하얀 법인지 검은 법인지 뭐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판단하는 그 개념으로 택법각지가 정의가 돼요. 그리고 정진각지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사티마 염각지 삼파자노 택법각지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이 판단되면 아따피 해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이게 정진각지라. 그래가지고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 사념초 수행의 몸통하고 칠각지 7가지 그 각지 중에 앞에 3가지가 동일한 거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요만큼 밀어내면 요만큼 사띠가 생긴 거지 뭐. 사띠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띠라는 그 각지가 깨달음의 요소가 생겨나는 거지 뭐. 요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3가지가 설명이 되면 이제 요거는 지금 수행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수행이 진행되면 여기서 말했지만 사띠가 강화되고 삼매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수행은 가다 보면 정각지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게 돼요. 그런데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또는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하면 바로 삼매가 되느냐 하면 그 과정에 커다란 어떤 변화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개발된 느낌이라는 말 우리가 쓰죠.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 요거 뭔가요? 니라미사 웨다나, 개발된 느낌.
올라가면서 뭐 별별 즐거운 느낌이 많겠지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모여지면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해가지고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한 가지 오름의 기준으로 마음이 딱 집중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일상을 살면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이 개발된다. 생겨난다 이거죠. 그 특별하게 생겨나는 그 느낌을 니르미썸이라는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따비 삼바전어 사띠마에서 삼매를 가는 그 중간에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좋은 느낌이 받쳐주지 않고는 수행을 계속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도 그야말로 삶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각지와 경안각지라고 하는 두 단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시각지, 경안각지 개발된 느낌, 이것에 이어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는 거예요. 정각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매는 또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 이러면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 좀 확장된 개념으로 말하면 구차재정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매라는 것은 단계가 있거든. 뭐 희와 락이 함께하는 상태, 그러니까 떨쳐버림에서 생기는 희와 락의 상태, 삼매에서 생기는 희와 락의 상태, 그 다음에 희도 떨쳐낸 락만의 상태, 그리고 그것까지 다 떨쳐내고 나면 평정이란 개념이 나타나잖아. 뭐 제3선부터 출발해서 제4선 하면 완전히 평정으로. 그 평정이라고 하는 게 우페가 버릴 사자로 말하거든요. 요거 평정이에요. 그리고 이 평정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나요?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평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되죠. 한 가지는 다양성의 평정이 있죠. 다양성의 평정이라는 것은 제4선의 평정, 이래서 색, 성, 향, 미, 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대상이라는 다양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이 평정하다라고 하는 거 제4선 다양성의 평정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4선 이후에 무색계로 올라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이 무색계의 상태는 어때요? 평정이라는 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경전은 여기에 다양성 대신에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단일함? 그럼 다양함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일함의 평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각지, 평정이라는 말에서 제4선을 넘어가지고 무색계까지, 비상비비상처까지의 이 삼매의 전 과정을 말해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염각지부터 시작해서 염택법 정진으로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는 사념초의 골격을 말하고 그거에 이어서 개발된 느낌으로의 희각지, 경안각지에 이어서 삼매에 들면 정각지. 그 삼매가 더 향상되면 우페가 평정의 영역 해가지고 사각지로서 제4선 이후 비상비비상처까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 평정이라고 하는 이거 단일함의 평정도 상수멸 가면은 이것까지도 없어지죠. 뭐 요렇게 이제 그 사념처하고 칠각지하고가 사실은 사념처, 이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하는 이것의 지속 가운데 칠각지 이 과정이 밟아져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할 때 이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란 표현이 나타나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요거는 뭐겠어요? 사념처가 장애를 완전하게 밀어내서 내 마음이 장애라고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사념처가 확고하게 섰어. 요 개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이제 장애 제로, 장애 하나도 없이 온통 각지만으로 가득 찼어.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칠각지 100% 요런 마음이야.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칠각지가 100%가 됐다라는 이게 깨달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칠각지가 100% 내 마음을 채웠다라는 것은 이제 칠각지 100%의 상태에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리는 그 일이 가장 확고하게 강력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칠각지라고 하는 자 이제 법념처에서 내 안에 각지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던 각지가 생겨나면 생겨난다, 생겨난 각지가 유지돼서 완성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거 뭘 보자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서 사념처가 얼마만큼 장애를 밀어냈을까? 얼마만큼 밀어내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 되었을까? 칠각지가 완성되었을까?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칠각지에 대한 주제가 법념,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 대념처 경에서 법념처의 한 주제로 소분류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오늘은 법념처에 속한 칠각지의 관찰, 칠각지란 법의 관찰을 그냥 수행의 중심 개념의 차원에서 사념처와 칠각지가 어떤 연결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사념처의 완성, 그러니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이라는 요것이 칠각지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심 개념에서는 그러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에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는 말 뭐겠어요? 장애 없이 칠각지 100%의 상태에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최후의 수행 과정을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기회가 되면 칠각지를 설하는 경전모음 46번 삼류따 전체를 어디서든 하여간 강의를 해서 동영상으로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칠각지를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장애와 사념처와 칠각지 세 개가 연결된 상태의 개념적 설명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